예, 이번 차시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변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중회귀 모형을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차시까지 우리가 학습했었던 회귀 분석은 다시 곰곰이 돌이켜 보면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만 우리가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모형은 키라고 하는 이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몸무게라고 하는 이 변수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독립 변수고 키가 종속 변수인 이런 경우인데 독립 변수가 몸무게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우리가 몸무게가 많아지면 키가 큰다라고 얘기한다면 살을 계속 찌워야 되겠네. 근데 키가 위로만 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더 크죠, 그죠? 이 몸무게가 늘어나면 옆으로 살만 찌고 키는 안 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무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키를 예측하는 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몸무게 말고 허리 둘레도 예를 들어서 키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럼 허리 둘레가 키에 영향을 미치는 배기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또 뭐 흔히 우리가 속설로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죠? 뭐 발 크기가 크면 뭐 키가 크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발 크기가 크면 키가 크다. 그럼 이것도 별도의 회귀 방정식을 얘도 y는 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이렇게 구하고 얘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동시에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귀 모형을 만들면 안 되나?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귀 시기에 독립 변수를 두 개 이상으로 넣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순이냐 다중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회귀선에 들어가는 독립 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한 이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차트가 다시 나오네요. 키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몸무게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몸무게가 아니고 허리둘레도 있으면 키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리둘레도 더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심지어는 뭐 다른 것들도 더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종속 변수,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독립 변수 1, 2, 뭐 n개까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n개까지 이걸 다 넣는 그런 회귀 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 회귀 분석이고 나중 회귀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회귀식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 단순 회귀 분석을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y, i 해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붙이면 변수가 이제 들어가면 변수끼리도 구분을 해야 될 테니까 분수를 베타 1, x1, x2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여기에 붙는 개수들도 구분을 해줘야 될 테니까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죠. 베타 1, 베타 2,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만약에 독립변수가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면 될 테고요. 만약에 세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x3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테고 여기에 앞에 베타 3라고 회귀 개수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등등등등등 몇 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화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n개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xn 앞에 베타 n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만든 회귀선이 회귀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나중회귀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회귀 분석을 이제 계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단순회귀 분석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어, 몸무게와 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을 해서
베타 1을 구하는 공식과 베타 제로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우리가 바로 호출을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 들어가면 이제 손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우리가 손으로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본들 지금 계산하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논리는 이제 동일하지만 차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구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테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다중회귀선이 나오면 이 개수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에서와는 다르게 다중회귀 분석에 들어가면 이 개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는 몸무게와 허리둘레, 몸무게를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독립변수라고 하고 허리둘레를 X2라고 하는 독립변수라고 하고 키를 우리가 Y라고 하는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이 관계, 이 몸무게와 허리둘레를 가지고 키를 예측하는 회기선은 우리가 YI 해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 Y는 키가 될 테고요. 이 X1은 몸무게입니다. 그렇죠? 몸무게를 나타내는 변수고 X2는 허리 둘레를 나타내는 변수 이렇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소 제곱법 여기서도 최소 제곱법을 사용해서 사실은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2를 구하는 겁니다.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차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차시에 썼던 것처럼 손으로 풀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한 이제 방정식이 회기선이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yi 해선 120.34 더하기 0.35 x1 더하기 1.01 x2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영향력, 우리가 회계모형을 가지고 영향력이 얼마입니까? 단위당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키에 미치는 영향력이 몸무게가 한 단위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입니까? 허리둘레가 한 단위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회기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기 계수는 뭐였냐면 이 변수 앞에 붙어 있는 베타 1, 베타 2 이 값을 우리가 영향력 회기 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예측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학습을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개수의 해석 부분인데 다중 회계식에서는 개수를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단순 회계식에서 yi는 예를 들어서 120 더하기 0.79 x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키고 이게 몸무게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난 차트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0.79 몸무게 앞에 붙어 있는 이 회귀계수인 0.79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몸무게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 키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라고 얘기하고 몸무게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 몸무게 한 단위라고 얘기한 건 1kg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는 0.79cm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 몸무게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0.67 x1 더하기 0.27 x2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나왔을 리는 없지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0.67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몸무게고 x1은 그다음 x2는 허리둘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몸무게가 한 단위 증가하면 키는 0.67cm 증가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다중회귀 계수의
베타 i라고 하는 이 회귀 계수는 다른 모든 설명 변수들이 일정한 경우,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설명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 독립 변수의 영향입니다.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발생되는 반응 변수, 종속 변수의 예측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 키가 0.67cm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허리둘레가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허리둘레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는 0.67cm 증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둘레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0.67cm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 회귀식에 있어서의 개수의 해석은 다른 모든 독립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회귀 교수가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즉, 다른 모든 생명 변수, 독립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다른 의미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해석할 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미리 설명을 해버렸네요. 지금 yi 햇은 우리가 키를 나타내는 거고 x는 몸무게고요. 이건 허리 둘레죠. 그러면 이 0.35의 의미는 뭐냐면 허리 둘레가 동일하다고 했을 경우에 허리 둘레가 고정되어 있을 때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키는 0.35cm 증가하는 겁니다. 허리 둘레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비교를 했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의미는 반대가 되겠죠. 몸무게가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허리둘레가 1인치 증가하면 키는 1.01cm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귀식에서는 이 회귀 개수의 의미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 모형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측 모형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몸무게가 60kg이고 뭐 허리 둘레가 뭐 32인치 60kg인데 32인치 좀 안 맞는 체형인가요? 28인치라고 합시다. 60kg인데 맞나? 60kg인데 28인치이면 그냥 여기다가 X1에도 60kg 집어넣고 뭐 X2에 28인치 집어넣고 계산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키의 예측치라고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예측 모형을 사용할 때는 그냥 있는 수치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단지 우리가 회귀 개수를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하면 통제 변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통제 변수의 의미가 결국은 이 다중회귀 식의 개수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IQ 높은 사람이 시험 성적 좋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시험을 친 학생들의 IQ를 다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런 회귀식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I는 베타제로 플러스 베타1 XI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회귀식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YI가 이제 성적이고요. 이 X1은 I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베타1은 뭐냐면 IQ가 한 단위 증가하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될 테니까, IQ가 1 올라가면 성적은 얼마만큼 올라갈 거야라는 걸 예측하는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이제 딴지를 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야, IQ가 좋다고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높다고 당신이 실험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은 10시간 공부한 학생도 있을 테고, 어떤 학생은 뭐 2시간 공부한 학생도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 IQ가 뭐, 낮은 학생이 10시간 공부했던 경우는, IQ가 높은 학생이 1시간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성적이 더 좋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 공부한 시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걸 측정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실험의 조건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회귀 방정식에 공부 시간을 집어넣는 겁니다. 공부 시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회귀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yi는 동일하게 성적이 될 테고요. 이 xi는 IQ가 될 테고, 이 x2는 공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베타화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공부 시간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경우에 IQ가 한 단위 증가하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요? 베타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중 회귀선을 만들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회귀 개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x2를 통제 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실제 실무에 응용을 할 때 조금 전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수를 우리 회귀 모형에 투입을 시켜서 나중 회귀 모형으로 만들어내면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야 이거 고정돼 있지 않잖아. 이 영향을 우리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맞는 거야라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개수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 다중회귀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과 또 회귀 개수의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차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